왜 둘이 이렇게 왜 한 대 같이 놓고 하시지? 한 입을 같이 놓고 한정한다고.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경우의 수랑 비슷하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3단원이에요.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좀 중복돼서 나올 거야. 뭐 개념 노트 쓰고 안 쓰고는 사실 자율로 갈게요. 근데 선생님 막 설명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개념 노트 받으셨나요? 혜인이 받았어요? 안 받았군요. 개념 노트 안 받았네요. 그래서 개념 노트 이따 갖다 줄게요. 정빈이 받았니? 받았네요. 그럼 개념 노트랑 오답 노트 이따 갖다 줄게요. 챙겨줄게요. 일단 경우의 수 볼게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일단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써 있습니다. 주제의 사건이 뭔지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써 있죠. 그렇죠? 실험, 관찰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건이 되는 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을 고른다 이런 것도 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해요.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예요. 예를 들어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 먹으려고 김밥 한 줄 사 먹으려고 김밥을 고르려고 해요. 그런데 그 김밥집에 5개의 종류의 김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김밥 한 줄을 고를 수 있는, 김밥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에는 법칙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거 지금 거의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사건 A 또는 사건 A가 사건 A 또는 A가 뭐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구분하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간단한 예시. 너희가 마트를 갔어요. 마트는 좀 그렇다. 요즘은 마트가 안 가니까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갔을 때 과자를 고를 거야. 과자 뭐 있어요? 꼬부치. 과자 종류 뭐 있지? 말해봐. 칸초요? 칸초 할 때 초죠, 초. 하나만 더 말해보세요. 오레오? 이렇게 과자는 편의점에 3종류를 파는 거야. 칸초예요, 초. 요라고? 네. 초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종류의 과자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과자는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거든? 그런데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단 말이야. 아이스크림도 뭐가 있나 볼게요. 아이스크림 뭐 있어요? 메로나. 마라스윗. 마라스윗? 이제 마라스윗 안 나요. 여행 갔다며. 근데 왜 평일 9월달에 여행을 가? 정말 이상하다 그것도. 일단 2개 정도 더 얘기해 봅시다. 뭐 있어요? 하겐다즈 비싼 거 참. 조스바요? 조스할 때 조예요? 이거 뭐예요? 조예요? 조예요? 하겐다즈. 이렇게 4개의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할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네한테 고르라고 한 거야. 과자.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과자나 아이스크림 중에 1개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과자, 아이스크림 중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이지. 과자 3개 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도 있어요. 이 3과 4를 더한
7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우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너그러우신 아버지는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각각 한 개씩 고르라고 하셨어. 그럼 이때 과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치? 과자 하나 선택했을 때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겠다. 다른 과자를 선택해도 또 다른 과자를 선택해도.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한 12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죠. 어떤 게 합의 법칙이고 어떤 게 곱의 법칙이냐면 두 사건이 있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또는으로 연결돼. 둘 중에 한 사건만 벌어질 때예요. 그때 합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요, M이라고 할게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요, N이라고 할 거야. 과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거죠. 그러면 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M과 N을 더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또는이라는 그 코멘트를 딱 생각하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합의 법칙이다. 뭐 아까 분식집 예를 들었는데 김밥과 라면이 있어요. 김밥 또는 라면을 하나 골라서 먹을 때 무조건 여기 중에서 택 1을 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될 때도 또는이라는 즉 합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러면 곱의 법칙은요. 글씨 좀 개판인 것 같아. 미안. 곱의 법칙은요. 과자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였어. 그래서 사건 A와 또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당돼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의 법칙을 사용해요. 보통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합의 법칙은 선택을 하는 문제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곱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또는 아니면 이거나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키워드가요. 또는 이거나 뭐뭐이거나 그다음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 택 1이라고 할게요. 택 1. 하나를 택하는 경우에 합의 법칙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 곱의 법칙은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과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을 곱하는 거였어. 곱하는 거. 그래서요. M 곱하기 N을 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되고 얘의 키워드 생각해보세요. 곱의 법칙에서 사용되는 곱의 법칙이 사용되는 키워드는 뭘까?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써놨는데 여기 가운데 모모와 모모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과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동시에 그리고 연속적으로라는 것도 있어요. 연속적으로 과자 고르고 연속으로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곱의 법칙을 활용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음식 먹을 때 뭐 그런 것도 다 곱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하리보 젤리를 먹어. 그러면 된장찌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리보 젤리를 먹는 게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로따로 먹는 느낌인데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동시에 연속적으로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연속적으로라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아, 지우가 오늘 없어서 지우를 예를 들고 싶었는데 지우가 없네? 당사자가 없으니까 좀 그렇다. 재원이 갈까? 재원이 합시다. 둘이 왜 한 입을 덮고 있니? 참. 추워? 에어컨 꺼줘요? 아니요. 같이 너무 가져갔네? 추운 학생들 저기 데스크 선생님께 가서 담요 빌려달라면 빌려주세요. 갔다 올래요? 추운 거 아니야?
한 입을 높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볼게요, 내가. 진재가 티셔츠가 몇 벌 있다고 할까? 5벌. 바지가요. 아 미안, 3벌로 할게. 티셔츠 5벌과 바지 3벌로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티셔츠 5벌과 바지 3벌 중에 옷을 골라서 옷을 착장할 수 있는, 티셔츠와 바지를 착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일까? 곱의 법칙. 합이다. 없어요? 오,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착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을 활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진재원이가 티셔츠 중에 하나만 입고 다니거나 바지 중에 하나만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입어야 되죠. 둘 다. 그래서 티셔츠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5,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 그래서 이걸 곱해준 15가 바로 경우의 수가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지금 이 상황도. 모모와 티셔츠와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을 활용한다. 연달아 일어날 때. 그리고 수형도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수형도는 뭐냐면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분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수형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폰으로 누가 우리 집에 부재중 방문자가 있다고 써가지고 잠깐 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어. 수상한 사람. 아니 이분 왜 자꾸 오늘 오후 뭐야? 2시에도 오셨고 9시 13분에 오셨고 8시 21분에도 오신다고? 왜 자꾸 와? 사진도 있어요 심지어. 설마 그때 그 사람이에요? 잘생겼어. 그때 그 사람. 그 사람? 교회 스토커. 교회 걔는 이제 성산했어요. 아. 교회 스토커. 사는 게 아니에요. 사진도 있어요? 집 앞에 놓은 거 사진 있대. 우와, 왜 도착하세요? 도철? 도철이 아니라 선정 누르면 바로 저장돼. 아니 얼굴에 안 나왔잖아. 떼주시면 안 돼요? 확대? 확대 되나? 기분이에요. 오, 무서운데? 아니 무서워. 우와. 전문적으로 왜 이렇게 어디를 찾고 오시지? 경비 아저씨 아니에요? 아, 왜 와? 우리 집이요? 우리 집 털 것도 없는데. 털 것도 없는데 왜 와? 쌤이실 것 같아요. 정신으로 싸우면 이기지. 이기지. 진짜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원래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런 것도 있고 경우의 수 구할 때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연습 좀 할게요.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 같이 할 겁니다. 수형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거 얘들아 그리고 수학의 바이블 개념은 너희 어차피 지금 배우고 어차피 다시 공부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수학의 바이블 해설 강의 찍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책에 QR코드가 들어가요. QR코드 찍으면 해설 영상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쌤이 이거 그 감독하셨다고 했지? 여기 책 감동. 쌤 이름 있어. 그치, 그치. 책 앞에 쌤 이름 있어. 여기 맨 앞에 우리 쌤 있다. 아, 맞아요. 책 앞에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하고 장원영. 앞에, 여기 앞에 이름 있어요. 하나만 봐볼게요. 388쪽이야. 388쪽에는 예제 문제긴 한데 이거 꼭 얘기해줘야 돼서 말을 해줄게요.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에 이제 채점을 하는데 내가 보통 학원에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 무슨 반이지? 화목반에서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림반이요. 맞아. 선생님이 채점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서로 테스트북에 다른 걸 줘요. 내 게 아니라 다른 애들 걸 줘, 각자. 그래서 남의 걸 채점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그게 제일 정직하니까. 그렇게 채점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대표 예제 8번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후에 하나의 시험지를 선택해서 채점하는데 내 건 안 돼.
그때 이제 시험지를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식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4명의 학생이 있죠. 이 4명의 학생 중에 A부터 시작할게요. A 누구 시험지 선택할 수 있어? A가 선택할 수 있는 시험지는요. 자기 거 빼고 나머지 애들 거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 C, D 이렇게 시험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B가 왜? 일부러 올렸나요? 아니요. 누구예요? 이 시간에 누구예요? 친구인데 전화 걸어서 끊었어요. 아 여기로 전화 왔어서? 네. 남자친구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면 B는요? A가 이미 이 B 시험지를 선택했어요. B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시험지가 A도 되지. A도 되고요. C도 되고요. D도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얘부터 먼저 집중해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C가 선택할 수 있는 시험지는 뭐가 있을까? 자기 거 안 되잖아. 근데 B 이미 선택됐고 A도 선택됐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D밖에 안 남겠네. 그러면 C는 D 시험지를 채점하고 D는 C 거를 채점하고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또 A가 B 거 채점하고 B가 C 거를 채점해. 그럼 C가 채점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았지? B, C 빼고 A랑 D가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져야 돼. 누가 빠져야 될까? A, D 중에. A. 네, 왜 그러냐면요. C가 A 걸 채점하잖아? 그럼 시험지가 남은 게 D 건데 자기 자신 건 채점할 수 없죠. 그래서 요 경우가 제외돼야 돼요. 그러면 D를 채점하고 얘가 A 걸 채점하는 경우가 돼요. 이렇게 그려보는 것을 바로 수형도라고 해요. B가 채점하는 거예요. 아, 얘네가 누구 걸 채점하는지를 쓰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는 B밖에 어? A, B, C, D 뭐야? A는 왜 B밖에 A가 B를 아, 네? 왜? 아, A가 B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를 지금 이렇게 갈라서 가지치기해서 하는 중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A가 B 거 채점, B가 D 거 채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C는 뭘 채점해야 될까? A. A. 무조건 A지. 왜냐면 남은 시험지가 A랑 C인데 자기 건 안 되잖아요. A 거 채점. 그 다음에 D가 C 거를 채점. 이렇게 지금 A가 B 시험지를 선택할 때 세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A는 B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뭘 선택할 수도 있어요? C. 그치,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를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마다 이 가지가 몇 개 나올까? 경우의 수가. 얘처럼 똑같이 3개가 나오지 않을까? 해보면요. 그럼 여기도 3개 나와요. 3개 나와요. 다 더하면 이제 다 더해야 되죠? 왜냐면 각각 다른 경우 B 선택한 경우 또는 C 선택한 경우 또는 D 선택한 경우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줍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9가 되죠. 9.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매번 이 직거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관련된 거를 정리해 줄게요.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 교란이 뭐예요? 뭔가 혼란스럽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교란시킨다. 헷갈리게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걸 교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란순열에 대한 거예요. 교란순열. 지금은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상황인데 시험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사물함을 선택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 가방을 들지 않는다.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다.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을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것을 교란순열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교란순열은 방금처럼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형도가 겁나 많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암기만 합니다. 딱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일단 사람이 0명이면요 0명이 내 걸 0명 배제하자. 0명 필요 없어. 한 명으로 합시다.
진짜 사람이 이 한 명이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가방도 하나인데 사람도 나 하나야. 그럼 내가 내 가방을 들 수 없는 경우는 없죠. 그치?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한 명이면 이 경우의 수는 0이 돼요. 그럼 사람이 2명이면 생각해봐. 2명이면. 그치? 한 개지. 예를 들어 A와 B 학생이 있어요. 이들이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A가 B 걸 채점하고 B가 A 걸 채점하는 경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일 때는 이 경우의 수가 1이 나와요. 외워질 거야 아마. 그리고 저거 이상으로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 3명은요. 한번 먼저 생각해봐. 숫자로 먼저 언급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먼저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우리 집에 방문자가 오실까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오실까요? 가스. 뭔가? 왜? 그럼 집에 없는 걸 알면은 전화를 하거나 하면 되죠. 그러니까 3명이 자기 가방 또는 자기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서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3이요? 2요? 해볼게요. 수형도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A, B, C요. A는 선택할 수 있는 게 B와 C가 있어요. 그때 B는 A가 B를 선택했을 때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A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G 거를 선택하게 되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B는 꼭 C를 선택해야 되고 C는 꼭 A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듯 하나가 나와요. 한 가지. 그럼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도 B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결국엔 경우의 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명일 때는요. 경우의 수가 2가 돼요.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4명일 때는 방금 했어요. 여기 예제 문제로. 내 거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9 나왔었죠. 9. 그 다음에 5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5명 어떻게 저거 수영도 그려서 다 해요. 그냥 알려줄게요. 5명일 때는요. 네, 이거 나중에 공식 배웁니다. 고등학생 때 확통할 때 배웁니다. 44가 나와요. 수영도 그리기 빡세죠 이거는. 6명까지 해줄게요. 6명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 나와요. 최대 5명이야. 아무리 나와봤자 260. 6명이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뭔가 내 걸 선택하지 않는 게 나오면 교란순열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저거는 어찌 보면 숫자를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거에 관련된 공식이 어디 나오냐면요. 372쪽에 와보세요. 네, 372쪽 와보세요. 거기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게 딱 그 경우야. 자신의 답안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서 이것 이름을 교란순열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식은 어디 나와 있냐면 373쪽에 FN은이라고 해서 보이나요? 이렇게 나와요 공식.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외우고 기억해. 그리고 진짜로 문제에서 그걸 하라는 게 나오진 않으니까 절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5명일 때 44인 것까지 4명, 3, 4, 5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3명일 때 3, 3명일 때 2, 4명일 때
그러면 3명일 때 2, 4명일 때 9, 5명일 때 44. 거기까지가만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수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거다. 그 선생님이 경우의 수 단원을 해설했거든요. 강의.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수형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수형도 그렸었어요. 일단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 좀 이건 확통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부분. 376쪽이요. 376. 야, 니네 대입식 때 좀 쉬었지? 이제 멀쩡하죠? 네? 이제 멀쩡하죠? 궁금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간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 경우의 수 배웠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거 테스트 10문제 볼 거예요. 라인 멀쩡해? 물 마셔볼래요? 아니에요? 더 맛있게. 마셔보세요. 맛있구나. 그게 물이야? 그 안에 물도 물이야? 뭐가 있어? 맛있구나. 아. 둘이 같이 샀네? 그것도? 어휴, 이불도 같이 덮더니 그것도 같이 덮네. 볼게요. 좀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376쪽이거든요. 376쪽. 여기 대표 예제. 정말 좋은 문제. 아직 공감이 안 될 거야. 선생님처럼 뭔가 확통을 직접적으로 뭐 배워봤거나 가르쳐보거나 한 게 아니라서 이게 왜 중요하지 하고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쭉 가르쳐본, 쭉 확통을 끝까지 가르쳐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중요해요. 대표 예제 2번 보시면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g는 10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면 뭐가 포함돼요? 0. 맞아. 0이 포함돼요. 그러면 그거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 xyg니까 xyg는 최소 0입니다. 최소 0. 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0이 될 테고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x 최소 0이야. 0 이상. y도 최소 0이에요. 그리고 z도 최소 0이에요. 그러면 x, y, z라고 해서 문자가 너무 길게 3개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목해서 찾는 게 경우의 수를 찾기 더 쉽냐면 숫자가 큰 거. 4z요? 왜 4z죠? 몇 번 해요? 몇 번 하는데 4z야? 아, 너 지금 혼자 2-1번 하고 있어? 아, 왼쪽에 대표 예제였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여기서 개수가 또는 개수의 절대값이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0이라고 쳐봅시다. x도 0이고요. y도 0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3z는 얼마가 돼? 10이 되지. 그런데 얘네가 최소 0인 거지 0보다 큰 수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z는 10일 수도 있지만 10보다 어떨 수도 있을까? x, y의 숫자가 더 커져버리면 3z가 차지하는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작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3z는요 10 이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 z에 될 수 있는 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다른 애들로 했으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경우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z의 범위를 구해볼게. z는 3분의 10 이하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뭐 있니? 3분의 10 이하면 z에 들어갈 수 있는 혹시 0은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0 가능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야. 봐봐, 벌써 z로만 해도 이렇게 경우가 4개가 나오는데 다른 문자로 했으면 이게 더 많이 더 길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분류해서 순서상을 찾아주면 돼요. 가장 큰 걸로 하는 거죠. 네. 개수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로. 첫 번째예요. 비읍식은 뭐예요?
풀고 있는데. 아 그래요? 비용실 저러고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지팔 지가 이렇게 이러면서 감싸는 거. 그러니까 Z 0일 때 봅시다. Z 0일 때. 그러면 이때 순서쌍을 찾아보는 게 편하거든요. 순서쌍이라는 거는 정말 순서를 지켜서 Z가 0일 때 이제 X, Y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고, 귀찮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요. 서술형이 아니라면 X 플러스 2Y하고 어차피 Z 0이잖아. 0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냥 밑에다 다 써줄게도 돼요. 순서쌍으로 쓰기 귀찮은 학생들은 여기에 뭐 1 쓰고 몇 쓰고 1, 2 쓰고 몇 쓰고 3 쓰고 몇 쓰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 그러면 X에 0이 들어가는 거 가능하죠? X에 0 들어가면 Y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이 방정식을 보면 X 0, Y 5 가능. 그리고 X에 1이 들어가는 것도 되나요? 2Y 더하기 1이 10이 돼야 되는데 근데 2Y는 9가 될 수 없어. 1 더하기 9가 10인데 얘가 9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왜냐면 Y가 분수가 아니라 정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제껴요. 이제 X에 2를 넣어주는 거야. 보통 이렇게 짝수만큼 커져요. 2Y가 짝수로 2의 배수로 완성이 되려면. 그러면 X에 2가 들어가면 여기가 2면요. 여기가 8이어야지 더해서 10이 돼. 그럼 Y가 4가 되죠. 규칙 찾았나요 혹시? X 값을 2, 4, 6 이렇게 2씩 키우면 Y 값은 1씩 작아지죠. 그런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X가 4일 때 Y는 3일 거야. X가 6일 때 Y는 2일 거예요. X가 8일 때 Y는 1일 거예요. X가 10일 때 Y는 0일 거예요. 이것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까지 가능해요. Z가 0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5가 된다는 거. 순서상 찾기 조금 번거로우면 머릿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싹 다 해봐야 돼. 싹 다. 여기 저번에 진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쌤. 네. 근데 정희쌤이 내주신 숙제 모르는 거랑 그런 건. 질문 처리가 안 됐어요? 네.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고 질문 처리하면 돼요. 경우에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379쪽까지요. 아 379까지 나갔어요? 네. 근데 여기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 번씩 좀 할게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질문 받을게요. 일단 이거 쭉 이어서 합시다. 덜 끝났어. 너무 번거롭지만 덜 끝났어요. 일단 Z가 1일 때 그러면 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10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7을 만들어줘야 되죠. 둘이 7을 만들려면 들어갈 수 있는 수 한번 찾아볼까요? 1, 3 가능해요. 그죠? 또 3, 2 가능하죠. X, Y에 3과 2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 X, Y에 5와 1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X, Y에 7과 0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경우의 수 4. 다음 거. 왜 1번이야? 2번인데. 네. 저 6개 아니에요? 어디요? 아, 왜 5이죠? 6입니다. 일단 Z가 2일 때예요. 2일 때. 그러면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다.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10이 돼요. Z에 2를 대입하면.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야 돼. 그럼 그렇게 되게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X값을 작은 값부터 설정하고 있으니까 제일 작은 값부터 넣을게요. 0부터. 그치. 또 2, 1, 2 가능해요? 그리고요 4, 0, 2 가능해요. 그죠? 경우의 수 3.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돼. Z가 3일 때 직접 찾아볼래요?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Z값에 큰 걸 넣을수록.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적게 나올 거야. 해보세요. 해보세요.
5개 나오네. COG는 왜요? 그러면 3Z가 9가 됩니다. 1이요. 1, 0 가능하다. 끝인가요? 1, 0까지만 가능해. 0, 1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게 되네. 경우의 수 1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진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각각 다른 경우고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잖아. 그래서 또는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싹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고요. 또 하자. 다음 거. 여기 379에 혹시 질문 있어요? 379번 이쪽에 3-3번. 3-3번이요? 식은 없나? 식 질문? 채점해야 돼요. 3-4는 했어요? 네. 뭐지? 잘했네. 쌤이랑 저희 쌤이 아, 그게 됐어? 이야. 어쩐다. 나도 됐어. 물좀 마시고 와야 되나요? 네. 일번 꺼내고 싶은데. 요거 3-3번 어차피 질문이니까 좀 같이 해볼까요? 그 채점 이따 하시면 안 돼요? 추워요? 아, 왜 이렇게 혜인이랑 동민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추워 보이지? 너네 너무 가녀져서 그런가? 너무 추워 보여. 안 추워요? 뭔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막 하도 추우니까 학원이 겉옷을 이제 슬슬 챙기고 다니는데 너무 추워 보여. 추워요? 더 줄래요? 어? 재원이가 준다고? 재원이가 주세요. 뭐 같아요? 근데 발로 밟은 거 아니시죠? 아, 우리 학생 신입생들한테 추워요? 그 담요 필요하면 받으세요. 밟으라고? 밟은 걸 왜 줘? 밟아가 뭐야? 아, 밟았는데. 아, 바로. 진짜 밟았어? 아, 실수로 밟았대요. 또 봐봐요, 이제. 봐봐요. 소설책이 6권 있고, 만화책 4권, 시집 3권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2권을 선택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도 경우를 분류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난 소설책과 만화책을 선택할래 라고 해서 소설책 중에 하나랑 만화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 혜영아. 구분하면 돼. 소설책 중에 하나 선택하고 만화책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를 다예요? 보여줄 거예요. 아? 너가 다예요? 누가 단가? 누가 단 아니야? 소설책 6권 중에 1권 선택하면 돼. 6이야 경우의 수. 만화책은 4권 중에 1권 선택하면 돼요. 4입니다. 더해보세요. 꼭 해요. 네.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곱해줍니다. 24. 경우의 수니까 얘들아, 경우의 수는 단위 없어요. 경우는 몇 개라고 몇 가지라고 쓰는데 경우의 수는 단위 없이 써도 돼요. 그러면 24가 되고 이번에는 혜영이 생각해봐. 뭐뭐 선택해도 돼 이번에는. 소설이랑 시집. 그치? 소설책 1권이랑 시집 1권을 선택해도 돼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4. 그래. 그래서 18이 될 테고 소설책 빼버리고 만화책 1권이랑 시집 1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이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그치, 12. 그러면 나온 경우의 수는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저예요. 다른 경우죠. 여기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거야. 택 1이에요. 그래서 더 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얼마 나오니 혜영아?
태영아. 네, 54요. 그렇지. 일단 그럼 너네 저거 식에 대한 문제 했다고 해서 한번 연습 좀 합시다. 너네 여기도 숙제했어요? 391쪽? 다른 종. 여기 숙제가 아닌 거 했어요. 여기 안 했죠? 391쪽에 하나만 해볼게요. 6번. 391쪽에요. 6번. 391 6번. 다항식의 전개의 원리를 알면 쉬워요. 오케이. 쌤, 이거 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아직 안 봤어. 다들 몰라요. 근데 잠깐만. 내가 틀렸다. 태영아 이거 아마 동류항 있나 봐. 동료이요? 아. 됐다. 근데 동료 없을까? 동류항이 없으면 뭔가가 잘못된 거거나. 네? 첫 번째를 그 문자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 비슷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거잖아. 응. 이거랑 이거랑 뭐야? 근데? 아, 전개세 씨. 아, 전개세는 못 봤어. 윤채도 과학 안 하나? 아 그래요? 과학 하면 집에서 혼자 해? 와, 2명 남았다. 야, 또 오빠. 나의 과학 하지? 어때요? 저는 괜찮아. 그래요? 과학 인원 모집 더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애들 안 해? 살짝 과학 어떻게 해야 되냐? 민과학이라고? 진짜 민과학이라고? 안 쓰나? 이거 오빠랑 그래? 방금 민과학이 있대요. 민간인이요? 아 남자애밖에 없어? 남자애밖에 없구나. 민수학 하는 분이야? 그분이 그 과학 하시나? 민수학 하시나? 왜 과학 같이 하시나? 아니, 개업보라네. 그러면 민수학 하는 분하고 민과학 하는 분하고 다른 분이야? 과학 수학 쌤이? 아 원장님이 민자가 들어가는 뭔가 그런 분이시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쌤은 원장이 아니세요. 얘 민자 민과학 쌤 따로 있는 분이시구나. 운행하고 볼펜으로 그려줘? 근데 뭐 남자애들이 있으니까 재밌다. 쌤이 재밌지. 잘 봐봐요. 왜 저래요? 뭘 이렇게 막 터져? 6번? 6번이요? 공룡이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해? 다항식 곱셈? 일일이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이거 언제 다 분배 법칙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배 법칙 하다 보면은 간혹 동류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동류항이 생겨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곱해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곱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항, 같은 종류의 항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항이 다른 개수라고 취급하면 안 되고 하나의 개수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그걸 방지하려면 문자가 이렇게 둘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 식을 먼저 곱해주고 즉 x 플러스 y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주고 거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동류항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를 x 플러스 y 하나를 먼저 곱하고 또 나중에 x 플러스 y를 곱하고 이러면 동류항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먼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y 제곱.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죠.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 중에서 하나 꺼내고 여기 있는 애 중에서 하나 꺼내요. 그 다음 나오는 식에서 하나 꺼내요. 하나 선택. 하나 선택.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게 바로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간단하네. 항이 몇 개 있냐면 첫 번째 식은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 3. 다음 건요. 다음 것도 똑같이 3개가 있죠.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또 경우의 수 3. 이 두 경우의 수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동시에 일어나는 중이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면 9가 바로 이 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개수 쓸 때도 개라고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수라고 개수 이렇게 끝나면 그냥 단위를 안 적어요. 그냥 그 수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 문제 한번 해봐야지. 도시 문제. 아직 우리가 예제 문제를 다 하나하나 안 해봐서 그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합시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약수의 개수. 381쪽. 381쪽이요. 몇 시에 봤죠? 엄청 피곤해. 엄청 피곤해. 아, 어제 새벽까지 교재 만들다가 몇 시에 갔지 집에? 원장님이 막 가라고 닥달해가지고 갔어. 저희 파이널 교수예요? 아니요. 너희 파이널 교재 이미 다 만들었고 빠르다. 표지 뭐예요? 표지 아직 선정 안 했는데 표지는 이번엔 좀 다크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계속 막 그렇게 핑크색 막 밝게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번엔 좀 다크하게 할게요. 눈을 찍어. 눈으로 찍어. 자극하긴 해. 근데 너 창조보다 안 까맣지 않지? 정신은 그냥 창조에는 그 인종이 아, 야 너무 고양이 그냥 적당히 까만데요. 매력도. 저 일요일날 그 자습 하러 얼른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그 예쁜 이쁜 아직도 있어요? 옛날 계속 얘는 형이 만나지 영어 수업하느라고. 저번에 일요일 날 끝나고 쌤이랑 못 마셔서 쌤 예뻐요 하고 왔어요. 너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누구에게 다른 여자애들 예쁜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예쁜 사람한테만. 다 플러팅하는 거 아니야? 쌤 예뻐요. 너 다 플러팅하잖아요. 쌤 예쁘시니까. 아 죄송해. 381쪽 4-1번 볼래요? 담요를 주고 나니 너네 되게 불쌍해졌어. 저요? 뭐였어요? 아 그래요? 4-1번을 볼게요. 일단 너네 약수 개수 중1 때 배웠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 약수 개수. 오 잘해요. 잘해. 역시. 위에 거. 네? 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공식 리뷰를 할게요. 왜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걸 리뷰를 좀 할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는 수가 있다고 할게요. 소인수분해 한 거예요. 이때 이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을까? 지수에다가 맞아. 원리가 그거였거든요. A의 M제곱의 약수가 M 플러스 1개가 나와요. 얘의 약수의 개수가. 그리고 B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나와. 근데 이 약수와 이 약수를 곱해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전체적인 이 수의 약수가 됐었어요. 따라서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한다 라는 게 바로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36인데요. 이 3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의 제곱은 약수가 1, 2,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온다고. 지수에 1 더한 만큼 나와요. 개수가. 3의 제곱도 약수가요. 똑같이 1, 3, 3의 제곱이라고 해서 지수에 1을 더한 만큼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짝지어서 만든 것들이 약수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와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이 전체적인 약수, 즉 36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생각해서 한번 4-1번에 1번 해보세요.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요것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4-1번에) 1번. 다 쓰는 거 맞아? 왜 기억 안 빨아지 마. 어? 맞아. 쳤어. 아니지, 박수빈이 널 이렇게 해야지. 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내가 얘대로 쓰면 너가 날대로 그러니까 너 진짜 나쁘다. 이걸 이렇게 몰아가지고. 아니 너 다음 주 화요일에 볼 수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 아 진짜 너 안 해? 네 여행 갈 때 나는 학교 간다고. 나서 공부. 왜 내가 공부 시간을 좀 서늘한데. 너 하긴 해야 돼. 추워요? 이제 공부하긴 해야 돼. 진짜. 그 제발 좀 공부하시라고. 내일 쌤 예? 뒷거 내일 보신다고? 올게요. 아, 내일이 무슨 요일인데? 수요일은 이번 쌤 안 와. 토요일 와, 아, 너 일요일 와야지. 내일도 오늘 여기 와야 돼. 이번 쌤 부르면 토요일 와야지. 아, 일요일. 주에 할게요 그냥. 토요일 쌤도 좀 괜찮으신데. 형이 누구예요? 나 거기 갔어요. 아까 윤호 혼났어. 아니 그 음료수 마시고 음료수 안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 아, 어디다 버려? 일반 정말 많아서 너 나. 정말 할 거잖아 어차피. 내 머리 따치마 이 새끼야. 120의 양의 약수? 아 묶었으면. 괜찮아? 괜찮아? 미안. 몇 다시 몇 번이었지? 뺨 때릴 생각은 아니었어. 아니 얘가 어떡했어. 네, 1번에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 원리는 다 소인수분해 하는 거였어요. 120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송준아 소인수분해 해봐, 120. 2의 세제곱 어.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 이 소인수분해한 거에 지수들이 있잖아요. 지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죠. 3의 1제곱. 얘도 5의 1제곱이 있는 거예요. 지수에 각각 다 1을 더해서 지수에 1을 더해요. 이게 바로 각각에 나온 이 수들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 이 약수들을 서로 골라서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곱해주면 이게 바로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와요. 얼마 나와요? 16인가요? 양의 약수의 개수 16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그 밑에 봐봐. 120과 18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일단 공약수는 원리 또 까먹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에서. 공약수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공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120하고 180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래요? 오, 맞지 않아? 바로 암산 때렸나요? 아니 그냥 120과 180의 최대 공약수는 60이 맞죠? 그러면 이 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공약수의 개수가 돼요. 60 약수 개수는 직접 소인수분해해서 구해주세요. 3번. 60의 약수의 개수는 노가다로 세는 게 아니라 소인수
소인수분해에서 꼭 구해주세요. 아 오늘 용산고 국어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옆에 애들 왔구나. 용산고 애들이 왜 화요일날 와있나 궁금했네요. 쟤네는 수토가 수업이라서. 유상공 반 하나예요. 아니에요. 6개인가 7개 있어요. 오. 근데 다 수토야. 용산고는 싹 다. 왜요? 수토에 몰아서 용산고가 관리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고1 중에 용산고 아닌 중경이나 성심 이런 다른 반들 있죠. 그런 반들이 다른 요일에 오고. 나도 잘 그래서 용산고 오는 수토는 되게 학원이 막 떼거지 같아요. 편집도 금방 털려요. 용산고에 들어. 초반 애들 미리 뭘 사먹는 게 나을 걸 수업 전에. 편의점 다 털려있어요. 오늘도 좀 편의점 많이 털렸던데. 김밥 이런 거 싹 다 없고. 세븐일레븐 가야 될걸요 아마? 이 시간에는 여기 없어서. 토가 60의 약수 개수 몇 개 나와요? 12개, 그치?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12. 120의 양의 약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래.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는 줄 알아? 5의 배수의 개수? 끝이 0이라고. 무조건 5가 포함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5가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5를 꼭 포함시키는 걸 구해야 돼. 그럼 뭔 소리냐면 5는 필수로 포함돼 있어요. 그럼 여기 소인수분해 한 거 지금 180인가? 120이죠. 120이니까 아까 위에 소인수분해 해놨죠. 이 소인수분해 한 거에서 5는 무조건 포함할 거니까 얘는 생각하지 않고 개수를 구하면 돼요. 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과 3의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양의 약수 개수. 이것만 구하면 돼요. 왜요? 왜 5는 꼭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뭘 만들면요. 약수를 만들면 무조건 넣어줄 거야. 5는. 무조건 넣어줄 애라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 수에 해당하는 약수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수 개수 구해보세요. 그치?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해요. 4 곱하기 2를 해서 8. 5는 언제나 포함을 시킬 거니까. 5는 얘를 만들다가 이걸 조립해서 예를 들어 2와 3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꺼내서 여기에 5는 그냥 냅다 추가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 이 5를 꼭 포함하는 5의 배수가 된다는 거. 근데 뭐가 네, 하나밖에 없잖아.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밖에 추가 못하는 거 한 번만 추가하면 또 5의 배수가 되죠. 꼭 5를 2번 추가해야 5의 배수가요. 아니야? 8번 안 돼. 왜 8번이 맞죠? 이런 거지. 저는 봐봐. 이수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2 2개, 2 3개, 3 하나, 그리고요. 2 하나, 3 하나, 그리고 2 2개, 3 하나, 그리고 2 3개, 3 하나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온단 말이야. 저 5는 일단 빼놨다가 난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에 꼭 추가를 시킬 거야. 일단 빼놓고 이렇게 약수를 구해요. 여기에다가 5만 붙여주면 돼. 이렇게 5만 붙여주면 이게 바로 5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5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뒤에 유형별로 좀 문제 좀 더 풀게요. 에어컨 껐어. 지금 이따가 다시 켜줄게요. 네. 근데 우리 한 번쯤